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만남. 우린 2003년 4월 5일 서울의 한 병원의 인큐베이트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손자를 처음 보았을 때 반가움과 동시에 험난한 이 사회에 내 손자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들었다. 둘째 딸이 임신 때부터 다니던 병원에서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지만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경희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인큐베이트에서 2주 정도 있었다. 아이 엄마는 퇴원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인 내 집으로 왔고 아이도 2주 후 엄마 옆으로 왔다. 이렇게 외손자와 할아버지의 2달간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아이를 재우는 할아버지의 고행의 시작,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 아이는 육체적 심리적 상태가 원만하지 않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울고 보채고 칭얼대어 아이나 엄마는 매일 밤을 설치곤 하였고 그걸 바라보는 나를 비롯한 가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다. 낮에는 평안하게 자는 편인데 밤만 되면 아이는 보채고 짜증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아이가 밤이 무서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였다. 보다 못한 나는 힘들어하는 아이 엄마를 위해 손자가 보채면 안아서 이리저리 흔들고 얼르고 하며 달래보곤 했고 그래도 잠이 들지 않으면 아이를 안고 아파트 14층에서 20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다시 1층까지 걸어 내려오곤 했다. 그러면 어느새 아이는 나의 품에서 신통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곤 했다. 그 후로 나는 아이가 보챌 때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아파트 계단을 내달리곤 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험난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이렇게 아이 잠을 재우는 나의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땐 배 위에서 손자를 재우다 보니 손자도 잠들고 나도 잠이 들곤 했다. 그게 편한 잠자리 버릇이 됐는지 갓난 어린 손자는 계단으로 가자는 듯 칭얼거리고 하면 나는 어김없이 품에 안고 20층을 경유하여 다시 1층으로 걸어 내려오곤 했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반동이 그네 타는 기분으로 여겼는지 아이는 꿈나라로 간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이 계속되어도 싫지가 않고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손자가 귀엽기만 한 나는 다리에 힘이 솟곤 했다. 그런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오다 만나는 주민은 잠자는 아이를 보고 고놈 할아버지 팔에서 잘도 잔다고 하는 분도 계셨다. 하지만 아이를 계단을 통해 재우는 방법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가 다른 방법으로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는지 도통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방바닥에 누워서 아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재워보았더니 아이는 꿀잠을 자곤 하였다. 보기 좋지 않던 나의 커다란 배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아이에게는 편안한 잠자리로 인식되었나 보다. 내 배와 아이의 배를 맞대면 배와 배로 이어지는 호감이 통하는 건지 아이는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거에 힘을 주어 불룩하게 만들고 힘을 빼어 홀쭉하게 만들어 반동을 주면 아이는 곧장 잠에 들곤 하였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어느 날 이 세상에 나의 손자로 찾아온 아이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로 인연을 맺었고 2달 동안 함께하면서 불안했던 심리와 육체는 호전되어 아이와 엄마는 무사히 산후조리를 끝내고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손자와 딸을 보내고 돌아서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손자가 떠나고 간 빈자리가 이렇게 큰 허전함을 남길 줄은 몰랐다. 내가 가고 난 빈자리 너무나 허전하구나. 내가 깔고 뒹굴던 담에도 널브러져 있고 채워주던 기저귀도 뒹굴고 있구나. 방금 떠난 손자가 벌써 보고 싶어진다. 오늘 밤에는 누구를 안아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나. 너를 안아줄 때는 근심 걱정도 잊어버리고 너만 바라보았는데 안방에 가도 작은 방에 가도 온통 너의 채취가 가득하구나. 조그만한 아이 하나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니
이제 각오 없구나. 할아버지 오직 네 생각뿐이고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보고 있으니 할아버지는 너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구나. 아가야, 인서봐, 보고 싶다. 언제쯤일까? 언제쯤 얼마나 기다려야 할아버지를 보러 올까? 겨우 한 달이 지났지만 얼마나 컸을까? 보고 싶은 손자와의 만남을 그리던 어느 날, 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 힘이 솟는다. 흥분에 가득 차 있다. 손자인 인섭이가 왔다고 경로당으로 연락이 왔다. 얼른 뛰어가고 싶다.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참아보려 해도 내가 보고 싶어 못 참겠다. 에라 모르겠다. 남아있는 사람에게 경로당을 맡기고 집으로 향해 뛴다. 왔구나. 인섭이가 왔어. 황인섭 요놈. 역시 눈인사하고 고개를 돌리는구나. 업어주고 안아주고 뺨에 할아버지 얼굴 문지르면 얼굴 찡그리고 널뛰기 하면 키득거리고 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야속한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할아버지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손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손자는 15개월이 지났다. 15개월이 되니 온 집안을 휩쓸고 다닌다. 떼쓰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엎어지기도 하면서 어른들을 놀래기도 웃기기도 하면서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이의 소중함이 이런 걸까? 어른들 사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순수함과 감동을 준다. 언제부턴가 전화에 대고 할비 하고 부른다. 할비 소리에 할아버지는 쓰러진다.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나 보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할비하며 이오 요구르트 이름을 외친다. 그런 아이의 모습에 나의 몸엔 행복의 전운이 감돈다. 이제는 자기네 집에 가면서도 할비 하며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인섭이 먼저 가면 뒤따라 간다고 달래서 보내기도 한다. 그랬던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를 간다. 학교 갔다 오면 매일 나와 통화를 한다. 그런 시간이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변함없이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다. 중학교 1학년 때는 하루에 영어 단어 3개씩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실천을 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어 회화 한 구절씩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약속을 지켰다. 손자는 공부를 꽤나 잘해서 자사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너무나 고생하는 손자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대신 공부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게 잘 먹던 손자가 밥도 많이 못 먹는다. 가장 힘든 시기 잘 이겨내서 대한민국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랑하는 손자 인서봐. 조금만 참고 견뎌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길 소망한다. 항상 건강하고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매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고 사랑한다. 나의 손자.